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시청협회 의치하고 36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대전제일고시학원 원장 정종헌입니다. 30분 동안 9급 공무원을 중점으로 제가 준비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주변에 있는 공무원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고 물었을 때, 공무원의 우선, 의미는 국가 또는 지방의 공공사무를 수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분류를 해보면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채용의 주체, 누가 채용을 하느냐. 또 하나는 임용의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채용 주체를 기준으로 국가직이 있고 지방직이 있습니다. 국가직은 중앙정부의 인사혁신처에서 뽑는 공무원을 국가직이라 하고, 지방직이다라고 하는 것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채용하는 공무원을 지방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용 방법에 따라서, 즉 능력, 실적에 의한 경쟁 채용이 되고 신분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임용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크게 경력직하고 특수경력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력직은 다시 일반직하고 특정직 공무원으로 나눕니다. 특수경력직은 정무직하고 결정직으로 나눕니다. 일반직이라는 것은 행정직권, 기술직권을 뜻하고, 특정직은 검사, 판사, 교원, 소방, 경찰, 군무원 등을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요거의 차이는, 일반직은 일반적 행정의 세무 또는 고용 이런 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특정직은 특정 업무, 예를 들어 경찰은 경찰의 특정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특정직 공무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수경력직은 정무직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공무원이고,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을 예를 들면 대전시장, 대통령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감, 이들을 정무직이라 하고, 그 정무직을 보조하는 업무성을 갖고 있는 것을 결정직이라고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무원의 분류를 놓고, 공무원은 일반 경쟁, 즉 두 번째는 공무원의 채용 제도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어떤 조건이 없을 때 일반적으로는 일반 공개 경쟁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 경쟁 채용 이외에 여러 가지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 공무원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양성 채용 목표제가 있습니다. 즉 5명 이상 뽑는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한 성별이, 즉 남성이 또는 여성이 70% 이상을 최종 합격할 수 없다. 그래서 균형 인사의 안배를 두고 있는 게 양성 채용 목표제가 있고, 장애인 채용제도 있습니다. 즉 부서의 총 정원 기준에 반드시 3.4%를 장애인을 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 채용도 있습니다. 저소득 채용이라는 것은 총 정원이 아니라
채용 인원의 2%를 저소득 자녀로 채용해야 된다. 또한 우리가 자격증을 전제한 채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공대 경쟁은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자격증을 전제로 한 채용, 우리가 이제 경력 채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시험을 봅니다. 또한 기술직 중에 전산직은 전산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시험을 봅니다. 직업상담 공무원은 직업상담사의 자격증을 갖고 있을 때 시험을 볼 수가 있다. 또한 공인영어라든지 또는 한국사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전제한 채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자, 경찰직은 토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990점 만점에 자, 경찰은 500, 한국사 검정은 3급 이상을 전제로 해서 원서를 낼 수 있다. 또한 자, 지역인재 채용도 있습니다. 즉 모집 인원의 약 30% 정도를 지역 인재를 채용토록 한다. 이러한 6가지의 특징적인 것 이외에는 모두 일반 공개 경쟁 채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단 일반 공개 경쟁 채용이라 하더라도 나이에 대한 제한은 있습니다. 근데 나이는 하한선이 있고 상한선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상한선 제한이 없고 하한선은 18세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단 경찰이나 소방은 40세 이상은 볼 수가 없지만 일반 행정의 같은 경우는 50대도 볼 수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한선의 제한은 있지만 상한선의 제한은 없는데 경찰, 소방은 40세로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자,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자,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채용, 공무원 채용의 자,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2021년이 지나 2022년이 되면은 시험 과목이 변경된다는 겁니다. 자, 우선 채용의 시기는 이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직은 4월, 지방직은 6월, 군무원은 7월. 다시 말씀드리면 2021년에 4월 17일은 국가직, 6월 5일은 지방직, 7월 24일은 군무원. 이렇게 날짜가 고정되어 있다. 두 번째는 채용의 직급을 보면 직급에 따른 채용의 인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고난도 시험을 자랑하고 있는 5급, 즉 행정고시는 전국에서 150명 내외를 뽑고 7급의 경우는 전국에서 약 지방직과 국가직을 합해서 약 1,300에서 1,400명을 뽑지만 9급은 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9급은 약 48,500명을 뽑습니다. 48,500명인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생활하고 근접해 있는 대전, 충남, 세종, 충북에서 뽑는 9급 수준의 시험이 약 4,000명에서 4,300명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시면 대전에서 공부해서 가장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 직업이 공무원이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 꼭 각인을 해 주실 것. 세 번째는 시험 과목의 변경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이번 시간의 테마다. 그렇게 되는데 2021년 올해까지는 필수 과목 셋의 선택 2를 줍니다. 선택 2. 즉, 필수는 국어, 영어, 한국사.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과정을 놓고 있습니다. 선택은 직렬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자, 행정직은 국어, 영어, 한국사에다가 행정학, 행정법, 사회과학, 수학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즉, 이렇게 선택 과목에 사회, 과학, 수학, 즉 2021년까지는 고등학교 과정의 5과목으로 공무원 9급을 최종 합격할 수 있는 시험 제도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2022년에 오시면 필수 5과목으로 정해집니다. 즉 사과수가 선택 제도가 폐지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행정은 국어, 영어, 한국사에다가 행정법, 행정학이 되고 세무직은 국어, 영어, 한국사에다가 세법과 회계학이 되고 고용노동은 국어, 영어, 한국사에다가 행정법과 노동법으로 시험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까지는 공부를 하고 직렬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제 2022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직렬을 정해놔야 5과목이 선정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직렬을 먼저 선택해야 시험 과목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시험 제도가 크게 바뀌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잘못된 게 많습니다만은 그러면 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쟁률은 얼마나 될까? 커트라인은 얼마나 될까? 준비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이 3가지를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경쟁률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그건 지원율이 됩니다. 지원율. 즉, 우리가 정보지를 택해서 보면은 지원율이 예를 들어 미달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국가직의 교육행정직 같은 경우는 약 400대 1도 됩니다. 근데 이것은 지원율이야. 여기에는 3, 5, 8 법칙이 적용됩니다. 즉, 지원을 해놓고 30%는 시험에 결시합니다. 시험장에 오지 않습니다. 50%는 과락을 맞습니다. 과락은 40점 밑에가 과락이 됩니다. 40점이 넘어야 우리가 과락이 아니다. 그러면 요 8이라는 것은 과락 중에는 약 80%가 영어를 과락을 맞더라. 그 말은 곧 공무원 9급 준비를 할 때 많은 시간, 어떤 학생은 거의 총 공부 시간량의 반 정도 이상을 영어에 소비한단 말이죠. 그래서 30%는 결시, 50%는 과락, 80%는 그 과락이 영어를 차지한다. 커트라인도 공무원 커트라인이 높다. 높은 직렬도 있고 낮은 직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이 과거에는 과락 없이 60점 이상이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기술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을 때 충원을 다 못하기 때문에 과락 없이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그 말은 기술직 같은 기술직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21년 기준 세종 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기술직이 42점도 있습니다. 커트라인 100점 만점에. 그런가 하면은 93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의 커트라인은 높다가 아니라 높은 직렬도 있고 낮은 직렬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기술직은 커트라인이 매우 낮다. 또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커트라인이 높다. 사회복지직 같은 건 낮다. 소방직은 낮다. 이렇게 경찰직은 낮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맞습니다. 지역적으로 본다면 대전은 높다, 충남의 하급지는 낮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직렬도 있고 낮은 직렬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최대 같은 시험에 교정 점수화 시켜서 440점 만점에 70점 내지 80점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직 같은 경우 직렬에 따라서 약 30에서 40점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자, 커트라인은 높은 직렬도 있고 지역도 있고 낮은 지역도 있고 직렬도 있다. 준비 기간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드셔야 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자, 국가직의 최종 합격자의 평균 응시 횟수가 2.3회에서 2.7회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3년 공부한다는 얘기죠. 찍은 사람은 2년 공부하고. 그럼 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느냐? 자, 우리가 흔히 인강과 현강이 있을 때 인강이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기간이.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 시장을 보면 92% 내외가 인강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약 8% 내외가 현강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구급시험 같은 경우 인강을 했을 때는 3년 이상의 장기 시간이 걸리지만 현강 같은 경우는 1년, 즉 12개월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공무원의 자,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자, 열심히 독하게 공부를 해. 그래서 원서를 접수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필기에 합격을 해. 그 다음 면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공부는 자, 현강, 즉 실강을 중심으로 할 때 12개월 정도다. 이러한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합격을 시킬 때 국가직은 140%를 필기에서 합격시킵니다. 대전은 120%입니다. 충남은 예를 들어서 110%입니다. 이것은 공고문에 게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의 교행이다. 네? 이렇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만은 105%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 6명 이하 충원을 할 때는 시 1명을 추가 합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직의 기계직 1명 뽑는다. 그러면은 필기에서는 2명이 발표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면접은 150%가 되는 거지. 1명이 떨어지니까. 200%가 되겠죠. 여기서 200%. 200%를 합격시켜서 100%를 떨어뜨리는 것이 이것이 어떻다? 면접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필기에서 합격이 된다면 여기는 40%, 20%, 10%, 5%. 자, 요거는 이제 정해지지 않겠죠. 예를 들어 제가 예시한 여기서는 1명 100%가 면접서 탈락되고 이렇게 해서 최종 합격을 해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번째 설명드려야 되는 것은 자,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효율적인 공부 방법. 우선 기간적 측면에서 6, 2, 2 법칙이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6개월이에요. 즉 2개월 기준에 3순환 3번 순환돼요. 한 번은 예습 위주, 한 번은 복습 위주. 마지막 3번째 강의 될 때는 교수님들하고 마인드 매핑하면서 공부하는 것.
이렇게 해서 이게 6개월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는, 자, 기출문제 공부 기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문제 풀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응? 기출문제를 유형별로 쭉 분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기출문제를 5년 내지 7년 정도 섭렵해야 된다는 뜻. 왜? 여기는 748 법칙이 있습니다. 74.8%는 반드시 중복 부분에서 출제하는 것이 공무원의 시험의 특징이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만 완벽하게 하고 가도 합격할 수 있는 시험, 100점 만점에 75점 커트라인 밑에는 합격할 수 있다. 자, 여기 2는 요 기출문제의 변형 문제 풀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 2는 2개월 동안 전범위 모강이 됩니다. 모강. 모의고사식 강의. 그래서 6, 2, 2, 2, 이건 개월수를 뜻하는 겁니다. 요렇게 공부를 한다면은 아주 좋을 것이다. 두 번째, 자, 공무원 공부를 하려면은 우선 plan, 또 see, 무슨 얘기냐? 자, 철저한 계획을 짜야 됩니다. 즉, 요 12개월 동안 이렇게 공부하겠다. 어떤 경우가 돼도 이 계획은 변경이 없고 위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아주 철두철미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고 아주 독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런 뒤에 이 항상 전국 모의고사를 봐서 즉 여러분들이 수능시험 봤을 때 3평, 6평, 9평을 기준으로 대학의 원서를 쓰듯 공무원도 전국 모의고사를 봐서 자기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강한 부분이 자 어떤 거고 약한 부분이 어떤 거였기 때문에 이 약점을 강점화시키고 그렇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자 직장을 잡는다는 위기 요거를 갖다 하나의 오퍼튜니티, 기회로 삼고, 흔히 이제 수학 기법이라고 그러죠. 약점을 강점화시키고 위기를 기회 삼는다. 요거를 위해서 모의고사를 봐서 자기 평가 진단을 하는 것, 프렌도스티, 요 시스템에 의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이다. 또한 세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은 공무원 시험이 주관식 시험이 아니라 객관식 시험입니다. 객관식은 객관식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객관식 공부를 아주 강하게 추천하는 뒤, 주관식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안 된다. 이걸 하라. 즉,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라. 정독하지 말고 다독하라. 미시접근 풀지 말고 거시접근을 하라. 즉 여러분들은 대학 다닐 때 백지를 받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암기한 것을 쭉 논리적으로 써내려가기 때문에 이 주관식 공부에 아주 능숙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향을 미쳐서 공무원 시험 공부할 때도 암기하려고 정독하려고 아주 세세한 미미한 부분까지 적어대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됐어요? 암기하지 말고 이해만 하면 돼요. 왜? 시험지에 다 써있거든. 써있는 거 중에 틀린 거 고르고 맞은 거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독을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거시접근을 해야 된다. 즉 공부 처음 할 때부터 단원 이론이 끝날 때마다 그 뒤에 있는 기출문제, 예상문제를 철저히 분석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위주로 다 공부를 하지 이론 위주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이론 공부를 하면 안 된다가 아니야. 이거 위주로 하면 안 되고 이걸 기초로 깔고 문제 중심의 지혜력을 갖출 딱 됐죠?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공무원에 대해서 자, 공무원의 일생이 뭐냐? 응?
왜 공무원을 신의 직장이라고 하느냐? 공무원은 철저한 법적 신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년이 현재 60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무원에 들어가셔서 공부했죠, 필기 합격했죠, 면접 통과됐죠, 최종 합격했죠. 그러면 이제 한 달 열심히 근무하면 지금으로 따서 한 170에서 180이 자기 통장에 찍힐 겁니다. 4대 보험 띄고. 소방직하고 경찰은 오염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한 20에서 30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달, 1년, 30년 봉직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은, 보수가 적다라고 그럽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약 107만의 평균 공무원의 연봉이 6,400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만 원으로. 근데 왜 공무원 보수가 적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우리가 보수액이 있고 근속 기간이 있을 때 공무원 보수는 이게 알파벳에 제이커브 곡선을 그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완경사죠? 여기는 극경사입니다. 고로 처음은 하급일 때는 박해요. 근무연수가 길어지고 급수가 올라갈수록 후합니다. 이러한 제이커브 곡선을 이루기 때문에 처음이 적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근무하고 승진하면은 높다. 즉, 그렇게 해서 공무원을 전체적인 파악을 한다면 공무원 평생 정년 퇴직까지 받는 보수의 총액 플러스 만약에 일시금으로 퇴직금 4억 정도를 받는다면 약 22억에서 23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직업이다. 신분보장 됩니다. 철저한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무원을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것. 됐죠? 공무원 보수는 결코 적지 않다.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공무원은, 서기부, 즉, 9급으로 들어가서 1급 관리관. 그럼 여러분들이 9공채로 들어간다면은 1년 6개월 뒤에, 최저년수입니다. 승진에 8급 답니다. 7급 답니다. 요렇게 해서 9급으로 들어가도 5급까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근무하면은 승진할 수 있어요. 5급이 구청 과장입니다. 행정복지센터의 동장입니다. 그렇죠? 요렇게 해서, 물론 9급으로 시작해서 4급 서기관까지도 승진을 합니다. 승진 체계가 잘 돼 있다. 또 퇴직 후에 퇴직연금 시스템이 잘 돼 있다. 근데 여기서 하나 9급으로 들어가서 34년 기여금 낸 뒤에 연금이 줄 때까지 월 340이다. 예, 연금법은 2015년 바뀌어서 약 17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금법이 바뀌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실 것.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현재 4차 산업혁명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밀물듯이 몰려 들어오는 4차 산업기기 때문에 AI다, 사물 인터넷이다, 무인 주차장이다, 자동 청소기다, 또는 자동 수술 로봇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단순 기술직들, 노무직들이 일자리를 잃어갑니다. 이러한 시절에 우리가 중부권에서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보면 약 4,300에서 4,500의 문호가 열려있는 공무원 9급을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공부 시간 1년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늘 우리 직장 갖고 고민하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준비한 이 정보가 매우 소중한 정보로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